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옵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맛집 옵론의 오늘의 손님은요,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십니다. 오늘 우리 최용선 전 행정관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관님, 행정관님이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맞겠죠?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아무래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맞아주셔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네네. 다시 코로나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이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아무튼 대책을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 재난지원금들도 여기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우리 국민들도 다시 또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잘 맞아가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올해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재밌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주로 점심을 많이 드시나요? 저녁까지? 하루 세 끼를 하루 세 끼 예, 드세요? 먹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메뉴가 예. 상당히 메뉴가 좀 다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양하긴 한 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전라도 음식만 한가요? 아마 구내식당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런 그렇습니까? 이유가 청와대가 일상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6시에 시작을 해서 보통 7시 반부터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6시 40분 정도부터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 네. 한해서 할 수 예. 있고 또 점심, 또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세 끼를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었고 아, 그랬군요. 그리고 매일 또 매주 단위로 또 다양한 음식들을 거기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고요. 에피소드가 청와대에서는 떡국이 매주 나오는데 아, 예. 떡국을 100그릇을 먹으면 예, 예. 청와대에서 정말 오래 생활했다. 예. 매주 한 그릇씩 나오니까 저는 한 200그릇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산을 좀 얼른 머리가 한 4년 2개월 정도를 제가 오래 하셨네요. 예,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떡만둣국을 한 200그릇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주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혹시 자주 마주칠 때가 있습니까? 예, 저도 한 4년 2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구내식당에서 예. 뵙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 사실 대통령님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원래 해외 순방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정상들이 오게 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는 일정들이 전체 1년으로 보면 한 2개월 정도는 2, 3개월 정도는 그런 일정들이 많아서 대통령님이 그런 행사를 많이 뛰게 되시고 또 전국을 또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예. 청와대 내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계실 때쯤이면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그러시군요. 편이십니다. 예. 자주 마주치고 그러셨습니까? 네네. 직원들하고도 그냥 같이 줄 서서 예. 게시판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예. 또 주로 이제 대통령님 핵심 참모들, 비서실장님이나 예. 뭐 정무수석이나 뭐 일부석 비서관,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식사하시고 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일 궁금해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과거의 청와대 하면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그 말 한마디면 네.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난 그 이후의 청와대는 네. 상당히 친화력이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안 맥힌다. 뭐 이런 말들 좀 있긴 있는데 네. 그만큼 한 단계 발전돼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네, 그 청와대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경호가 열린 경호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네. 대통령과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셀카도 찍고 예. 또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청와대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참모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일들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권위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 눈높이에 또 손 잡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구내식당에서도 직원들하고 뭐 시설직 직원들, 그다음에 청와대 경내에 있는 여성 행정관, 뭐 비서관, 또 신입 들어온 또 비서관, 행정관들과 예. 이렇게 섞여서 같이 식사하시는 모습들이 자주 있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 보면 가장 대통령님이 국민과 같이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에 청와대 보면은 약간 그 뭔가 비밀이 많고 네.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좀 강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것은 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좀 평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리고 청와대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국민의 가려운 곳, 또 억울한 것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평택에서 소방관 세 분이 네, 안타깝게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일렬에 앉지 않고 그 뒤에 그냥 묵묵히 2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서 그 추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들이 우리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서민들 속에서 민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청와대 얘기가 사람들한테 조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네. 조금 궁금증이 많이 풀어졌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주말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자주 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요리를 이제 혹시 라면 끓이는 거 요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어떤 요리를 잘하세요? 제가 이제 와이프도 교사고 나주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네. 있고요. 아이들이 중학생 3학년, 1학년 남자아이들만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저는 주말 부부로 서울에 있고 예, 예. 주말에 내려오면 이제 와이프가 가족을 위해서 아.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 이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저는 이제 와, 감자를 많이 넣어서 끓이는데 예. 차돌박이 된장찌개하고 목살 필라프, 그러니까 목살을 활용해서 예. 아이들에게 그 좋아하는 뭐 볶음밥 같은 요리죠. 예. 그것들을 해줬을 때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그 청와대 그 일이라는 게 바쁘셨잖아요. 네, 그런 그 매우 바쁘신 와중에서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등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산이나 네. 등산 뒤에 먹는 음식이 저도 좀 산에 다녀봤지만 그 네. 음식 맛이 또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청와대 옆에 인왕산이라는 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한 8시, 9시쯤 퇴근을 하면 야간 산행을 인왕산을 주로 많이 다녔고요. 예. 주말에 이제 나주에 내려오면 또 전국에 100대 명산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걸 계획을 세워서 100대 명산을 하나씩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 한 3년 정도 했어요. 한 50개 정도를 지금 더 산을 탔는데 네. 그렇게 산을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정리도 하고 또 체력 훈련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내려와서는 우리 금성산을 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여기 명산이죠. 네, 예. 한수제로 한 바퀴를 돌고 또 뒤에 그 다보사에서 시작되는 그 생태 그 숲 체험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돌아서 금성산 한 3-4시간 정도 타고 내려와서 그 근처에 또 닭볶음탕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경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 경연동 주변에 닭볶음탕을 잘하는 곳에 가서 주로 이제 거기에서 막걸리 한 잔에 닭볶음탕 먹고 그렇게 또 내려오는 일들을 소확행이라 그래서 요즘에 예. 작은 어떤 행복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 작은 행복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송월동 거기 가면 또 산도 좋지만은
또 벚꽃이 봄에는 또 네, 기가 봄에는 막히지 기가 않습니까? 막히죠. 네. 먹거리도 좋고. 예, 나주가 참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 고향이 나주시잖아요. 네. 예, 그 좀 평소에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네, 그 어렸을 때 그 한수제, 예. 그 금성산 아래에 있는 예. 한수제가 놀이터였고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여기 성북동에 살고 계시는데 예, 예. 이 일대는 뭐 매일 또 주말에는 부모님들 찾아뵈러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금성산 일대를 예전에 가재 잡고 뭐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하고도 산책도 많이 하고 또 지인들하고도 금성산 일대를 산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서부터 그 지금 말하자면 원도심이라고 하나요? 지금은 이제 뭐 네. 혁신도시가 있고 원도심이 있던 옛날에 네. 이제 원도심이나 요즘은 그렇게 좀 표현들을 하는데 그 나주 읍성이 관광 자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 우리 나주는 이런 관광 자원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발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려서부터의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나주중학교를 나왔는데 네, 예, 예. 저희 집에서 중학교로 가는 길에 보호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호하는 나무, 아, 예. 보호수 예. 이런 것도 한 600년, 700년 된 보호수들이 많고 그렇죠. 예. 또 목사내야에 또 팽나무가 600년이 넘었고 또 향교는 이제 삼남 이남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이었고 그 향교의 대성정과 이 명륜당 이 일대의 어떤 모습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야. 나주 원도심 이 성북동, 송월동, 금남동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천년 그 목사골의 어떤 역사들을 다 품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공유시킬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예. 큰 숙제로 남아 있고 예. 이제 전주 한옥마을처럼 여기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이 작은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네. 또 나주 목사를 거쳐가셨던 수많은 또 쟁쟁한 조선시대의 정치가 행정가들도 있고 네. 또 나주에서 생활하면서 또 나주에서 성장했던 그리고 향교에서 공부해서 출사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서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나주가 마한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넘은 마한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마한과 가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도 만들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품화, 역사 상품화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자원들, 스토리들을 잘 엮어내는 작업들을 나주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주에서 정치를 하거나 행정하실 분들이 잘 엮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내가 나주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네.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네. 역사에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계시면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나주를 얼마나 많이 알리셨나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마한의 중심이 결국은 이제 나주였는데 60개 목축국으로 유지됐던 이제 마한의 네. 중심이 나주였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 예. 큰 대자에 이 한이 이 마한, 진한, 변한 삼한에서 온 그 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삼한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백성의 나라다라는 뜻이어서 저는 나주를 소개할 때 천년 목사의 도시 전주와 나주를 통해서 전라도 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예. 삼국시대의 뿌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주 체계적인 국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 정도의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 나주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와대 행정관들을 또 나주로 모시고 와서 네. 그래서 워크숍도 많이 하고 아. 그런 나주 문화의 정수들도 소개하고 또 나주가 차문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차문화를 또 소개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나주에 대한 그 자부심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어려서부터 쭉 커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부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주도 뭔가 새로운 바람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혁신 도시가 이제 그 새로운 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나주도 이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나주도 이 두 곳을 합쳐서 뭔가 시너지를 좀 엮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빛가람 이제 동이 새롭게 만들어진 예, 게 예,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인데 예. 지금 여기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네. 원래는 한 5만 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음. 아직까지 도시가 정비가 되지 않았고 네.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 좀 들어오게 되면 5만 명 도시로 가겠죠. 근데 여기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북동, 금남동, 송월동, 정월도. 그다음에 영산포의 이창동, 영산동, 영강동, 예. 그리고 12개의 면과 1개의 남편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나주인데 예. 빛가람동이 만들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젊은 에너지들을 빛가람동을 많이 끌고 가버렸어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부분도 있고 음. 또 원도심이 그 따뜻한 물이 혁신도시 빛가람동에서 이 원도심까지 면 단위까지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빛가람동이 지금 7년, 8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빛가람동이 자리를 잡고 그 원기가 이 원도심과 면 단위까지 흘러갈 수 있게끔 정치와 행정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뭔가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것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나주가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그 따뜻한 온기들이 빛가람동을 거쳐서 이 원도심과 면 단위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는 이 과정에 16개 공공기관, 특히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나주가 굉장한 새로운 활력들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간에 나주 출신들, 지도자급들이 이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또 특히나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책을 짜서 이행하시는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좀 하고 깊은 어떤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행정관님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시잖아요. 네. 나주를 앞으로 이렇게 짊어가실 그런 분인데 네.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나주는 사실 배산업, 배의 중심이었고 또 쌀 산업, 산업, 예. 또 축산업, 주로는 이제 1차 산업과 관련된 중심지였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주가 가야 될 방향은 에너지 산업이라는 2차 산업과 2차 산업과 연계된 3차 산업, 또 1, 2, 3차를 연계한 6차 산업. 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회사들도 그렇죠. 나오고 이 농업법인들이 또 이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끌어와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이종 교배라고 하죠. 예.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이제 기기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전력 산업을 이제 새로운 어떤 전력 산업의 중심 메카로서 나주가 에너지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행정관님은 지금 한국전력 KPS 사회이사시잖아요. 네. KPS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고 있거든요. 네. 또 사회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한전에 이제 크게 보면 한전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전 KPS, 한전 KDN, KDN. 예. 그다음에 KPX 예, 전력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죠. 이게 이제 한전 관련된 큰 공기업들입니다. 네. 그 중에 한전 KPS는 우리가 발전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예. 석탄 발전, 화력 발전이나 예. 원자력 발전 그 발전소들을 유지 관리 보수 하는 업무가 예. 한 70% 됩니다. 예. 그리고 한전 KPS가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또 우리 발전소들을 짓고 그걸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도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와 그리고 그것들을 또 유지 관리하는 그 뭐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1년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 되고 뭐 종사자들도 한 7천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전력 공기업이고 글로벌 예. 정비 회사, 발전 정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 거기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네.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KPS의 이사진들이 네. 이제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사외 있죠. 이사가 있죠. 사내 이사들은 뭐 경영을 관리한다든지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또 이런 안전 관리하는 업무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예. 사외 이사는 저처럼 그런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뭐 청와대나 뭐 관련 기관에서 그런 업무를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 한전 KPS가 글로벌 전력 그 어떤 정비 공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경영들을 참여해서 조언도 하고 또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사회 윤리라든지 윤리 책임 경영들을 하는 과정에 바깥의 시선으로 안에 있는 경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견제도 하고 그렇지. 또 자문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들이 그런 걸 외면하면 네. 어려움이 있죠. 네.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아니 근데 평소에 갈비찜을 좋아하세요? 네, 고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나주에서 꽤 유명한 네. 갈비찜이 유명한 그런 집이에요. 네. 평소에 이 집을 자주 다니십니까? 네, 점심 때는 여기가 갈비탕도 잘하고 예. 또 제육볶음. 주로는 네. 저는 이제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아, 제육볶음을 많이 먹는 곳이고 저녁에는 양념갈비하고 네. 갈비찜 예.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예. 이제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갈비찜을 아주 많이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나주 같으면 배, 사과, 키위를 갈아서 이제 그렇죠. 그거로 양념을 지어가지고 예. 갈비찜이나 양념갈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저는 이제 갈비찜을 잘하는 데를 좋아하는데 이 공장이 갈비찜을 잘합니다. 그럼 오늘 또 지금 그 어떤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갈비찜을 아, 그래요? 네,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갈비찜을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한번 네. 부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사장님 이게 엄청 지금 먹음직스럽게 지금 나왔는데 예, 우리 집만의 비법이 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갈비찜을 이 집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 그냥 그 갈비찜 주는 집과는 분명히 차원이 틀린 다른 뭔가가 그 내면에 숨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장점은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갈비찜 우리 갈비찜은 이런 갈비찜이다. 그래도 예. 모든 재료들은 그날 당일 신선한 재료로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그리고 갈비찜마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바로바로 신선한 재료로 갈비를 이제 여러 가지 한방 재료들하고 이제 갈비 특제 소스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그렇군요. 배합을 해서 하루 예.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아 이제 숙성해서. 예, 고객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 안에 지금 들어가는 그 비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일 종류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까? 예, 예. 특히 네.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있죠. 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상당히 먹임직스럽게 지금 그 감이 이렇게 오는데 이 아침에 여기 저 나주도 이 소고기가 또 돼지고기 소고기 유명하잖아요 또. 그렇죠. 여기 나주에 예. 그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호남권역에서 나오는 예. 돼지하고 소, 한우나 이 돼지들을 도축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걸 또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나주 축산물 공판장 시설이 있어서 신선한 고기들이 고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예. 또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아. 이제 갈비뿐만 아니라 뭐 곰탕도 유명하고 나주가 네.
나주곰탕도 있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나주 이 그 축산물을 광주에서도 와서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또 많이들 가져가서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이 지역이 네. 예, 이 축산물이 좀 유명하고 네. 있는 공판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는 어쨌든 간에 좋은 재료를 또 사장님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특제 소스. 특제 소스를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하나 갈비찜만 지금 나왔어요. 예, 예. 갈비찜 말고도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우리 집은 이런 것들이 더 맛있다. 여기는 오늘 뭐 이제 갈비찜이 네.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나주에서는 한 3년 정도 오래 하셨군요. 예. 예. 장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돼지갈비가 음. 또 이제 구워 먹는 숯불로 예, 많이들- 숯불을 직접 또. 예, 숯불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갈비가 또 사실 그게 많이 맛있죠. 고객님 흠입니다. 예, 찾으십니다. 그게 예. 맛있죠. 예.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찜도 있고 볶음도 있네요. 보니까. 예, 기타로 이제 예약 주문으로 이제 닭도리탕이나 이제 뭐 삼계탕, 오리 주물러, 기타 등등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음식 솜씨가 워낙 여러 가지로 잘하셔가지고 그러시군요. 이게 다양하게 고객님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 또 단골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 조금씩 바뀌어주고 해야지 또 자주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장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뭐 코로나하고 관계 없다고 그래요. 워낙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또 밥 먹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그 여기는 뭐 그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손님들이 더 온다는데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네. 그래도 지역 분들이 주로 외지분보다 지역 분들이 워낙 오래된 단골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이제 그래도 지역 분들은 믿고 또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 영향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 한 분 한 분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볼 때는요, 음식이 맛있으면 그 방역 수칙만 잘 지켜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지역에서 여기가 유명한 집이잖아요. 예.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가 유명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이걸 한번 드시러 오신 분들 많이 오시면 광주 출퇴근으로 맨날 오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먹음직스럽게 지금 끓고 있는데, 그 우리 행정관님 이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게 배고프실 텐데 네. 한번 좀 드셔보십시오. 네.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갈비찜도 있는데 갈비찜 주는 집에서 뭔 반찬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정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반찬이 정갈하게 잘 나와서 네. 사람들이 집밥처럼 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상황이고 별걸 별거 다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보면은. 네. 네. 저희는 점심시간에 이제 저희 관공서들도 옆에 많이 있고 오는 고객 손님들이 또 갈비찜이나 갈비뿐만이 아니고 점심시간에는 뭐 돌솥 비빔밥, 김치찌개, 육개장, 갈비탕, 또 제육볶음도 많이 나가고 다양하게 음식이 있으니까 네. 또 거기에 또 메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씩 먹는 반찬들도 다 정성 들여서 아침마다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갈비찜도 갈비찜이지만 이 반찬들이 깔끔하게 정갈하게 나와갖고 침이 삭삭삭삭 넘어가요 지금. 네. 사장님 얘기를 좀 더 오랫동안 듣고 싶은데 우선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얘기 좀 드려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나요? 오늘 먹방이나 식사도 안 하시고 와가지고 아주 배고프실 텐데 예.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도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또 잘 먹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당면도 있고 갈비도 이렇게 있어서 야. 담백하네요.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좀만 더 졸여가지고 예. 밥하고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아까부터 이 김치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사장님 우리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예, 아예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갈비도 뜯어야죠. 야, 그래. 원래 뼈 옆에 붙은 것을 먹어야 맛있다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갈비 이 맛이 그 과일을 많이 썰어서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맛이 있는데 그 끈적끈적한 단맛이 아니라 그냥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맛이 땡기네요, 이렇게요. 또 역시 그 나주 그 유명한 특산품을 몽창 갈아갖고 집어넣은 게 여기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 나주 그 특산품이 또 전국에서 단맛을 또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 맛이. 그게 지금 이 안에 다 고스란히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맛있습니다. 야, 근데 갈비찜 먹으면서 이렇게 반찬을 많이 주는 집 처음 봤어요. 이제 나주의 인심인가요? 예. 저는 이렇게 갈비만 좀 뜯으랍니다. 네. 네. 와. 맛있는 분 내가 잘 먹은 것 같아. 청와대에 있으면서 구내식당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이 맛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님보다도 더 맛있는 걸 이렇게 잡수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네.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구내식당이 예. 늘 일과 일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청와대는 비밀이나 보안 업무가 많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아, 맞아요. 어. 또 국민들이 청와대 직원들 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업무 토의하면서 밥 먹고 또 주변 끝나고 나서는 경내를 산책하고 그런 게 문화로 다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구내식당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 사람들은 워낙 바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조리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맛있게 아무래도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네.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니까 네. 신경을 많이 쓰겠죠. 네. 근데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밥보다도 여기 아, 제가 그러면 이 그거는 밥이 이미 다 잊어버렸고요. 네, 이 밥이 훨씬 더 많이 좀 많이 좀 드세요. 오늘. 네. 예, 아 맛있네요. 내가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야. 제가 다음에 오면 꼭 그 돼지 갈비, 돼지 갈비도 양념을 그런 걸 다 넣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구워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유, 메뉴가 다양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숯불 갈비에 또 맛이 있고 또 갈비찜에 또 맛이 있고 그렇죠. 아, 이게 또 전도 이렇게 맛있게 깔끔하게 무쳐놔가지고
일단 먹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먹고 나면은 또 이 뒤 국물이 또 맛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밥을 좀 비벼서 또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볶음밥으로 또 아, 볶음밥 있습니까? 예, 볶음밥으로 해서 그게 익은 김치랑 해가지고 볶아서 먹는 것도 그러면 사장님 그럼 볶음밥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볶음밥 해드릴게요. 네, 볶음밥 하기 전에 저희 나머지 대화를 좀 더 나누고요. 네. 예,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는 걸로 예.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뭐 볶음밥에다가 또 이 된장국까지 이렇게, 이야, 와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네. 예. 이게 갈비찜도 맛있게 먹고 네. 또 이 뒷 마무리를 또 이 저 밥으로 이렇게 볶음밥으로 이렇게 한 게 너무나 좋습니다. 좀 드셔보십시오. 네, 드십시오. 네. 아 그냥 침이 꿀꿀꿀 너무 많이 먹는데 오늘요. 이야, 이 보세요. 김가루 탁 김이 모락모락. 아. 불레가 와 볶음밥에 불레가 싹 나네. 네. 와. 아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 단골로 다니시는 분들은 행복하겠네요. 네.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아무 때나 편안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리적 여건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나주 출신이고 이곳 태어나서 나주의 발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 정치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심정은 어때요? 네. 그 올해가 대선도 있고 네네. 또 지방선거도 있고 이 두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전환되는 그렇죠. 그런 한 해입니다. 네네. 대전환된다라는 것이 과거의 낡은 질서와 간행 이거를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정책과 여러 가지 정치 문화들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지금 중견국에서 선진국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G7에 우리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죠. 성장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견고하게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5년 동안의 시간이어서 그걸 잘 이끌 수 있는, 잘 실천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아마추어 운전자가 아니라 프로 운전자들을 뽑아야 되는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닥치죠, 이제. 다가오고 예. 있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나주도 이제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바꿔주고 있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사회가 변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나주만 하더라도 에너지 도시, 과거의 농업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이 되는 에너지 중심 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전환 시기에 나주도 기분 좋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내는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나주에 10년, 20년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올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저도 이 변화의 시기에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나주의 신형 엔진, 젊고 역동적이고 팔팔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세대들과 같이 나주의 10년, 20년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고 같이 이끌어보고 싶은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고 앞으로 제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변화시키는 과정에 저도 기꺼이 동참하고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예. 그 다음의 문제는 차차 자연스럽게 이 큰 물줄기가 잡히면 저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 나주의 미래 정말 그 대변혁의 시기에 나도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나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어요. 네. 혁신도시 또 우리 구도심 아까도 말씀드린 혁신도시 따뜻한 물이 구도심까지 이렇게 좀 흘러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네.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네. 특히나 우리 나주가 인구도 늘었지만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입버릇처럼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예산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자립도 말하자면 지방자치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면 조금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나주가 예전에는 전주와 나주의 어떤 그 중에 전라도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곳이었잖아요. 네. 면이 38개, 9개 면이 있을 정도로 큰 곳이었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28만에 육박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산업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나주는 계속 줄어들다가 이 빛가람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9만 명 이하로 인구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만에 그렇죠. 달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데 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를 더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의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렇죠. 활용하느냐 예. 이제 거기에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나주가 6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엄청 큰 면적이 서울만한 면적이거든요. 이 600개 마을을 언제까지 이거를 그대로 옛날에 28만 시대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게 아니라 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에너지들,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 에너지의 신산업들을 중심으로 나주가 에너지 밸리가 될 수 있게끔 에너지 수도가 될 수 있게끔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고 또 관광 인프라들이 지금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이걸 꿰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다도라든지 한수제라든지 그렇죠. 예. 동강에 있는 늘어지 전망대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그럼 늘어지 전망대 이런 자원들을 관광 상품화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늘리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한나절 반나절 정도는 나주에 와서 곰탕도 먹고 이곳에 와서 갈비찜도 먹고 네. 또 그런 관광지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선도적인 투자들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 유동인구가 늘게 되면 자연히 이런 자영업들도 자연히 이렇게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나주가 농업도시에서 또 농업도 과거의 농업이 아니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젊은 농부들, 경영하는 농부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나주가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중요한 예산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와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도해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가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도시,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발전소를 적게 만들고 절전하는 도시로 나주의 컨셉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10년, 20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밸리로,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주에 와서 기업도 하고 애도 키우고 여기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주를 기분 좋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예. 아무튼 책임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최용선 전그 행정관님의 그 원대한 꿈, 이런 그 원대한 꿈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그 철두철미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인 면을 많이 네. 보여주셔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